여우의 눈매가 앞쪽은 이렇게 약간 몽고주름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서 아래로 이렇게 당겨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눈밑은 좀 이렇게 평평한 느낌이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뒤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의 눈매를 여우눈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안 그랬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나서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이 눈밑 라인이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서 눈꼬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 재배치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여우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눈밑 지방 재배치 하신 분들에서 수술 후에 자기 여우눈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우눈이라는 게 무슨 의학적으로 이렇게 있는 용어가 아니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어떤 눈매의 모양이 이렇게 여우눈처럼 보인다 이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생겼으니까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부작용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여우의 눈매가 앞쪽은 이렇게 약간 몽고주름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서 아래로 이렇게 당겨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눈밑은 좀 이렇게 평평한 느낌이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뒤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의 눈매를 여우눈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안 그랬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나서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진짜 눈밑 지방 재배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수술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하고 나서 물론 처음에는 붓기가 많으니까 잘 모르다가 붓기가 빠지면서 1주, 2주 지나면서부터 아마 이런 모양이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먼저 보면 우리가 눈 밑에 지방이 이렇게 불룩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눈밑 지방이 불룩한 상태에서 이 눈밑 지방을 밑에 있는 눈물 고랑을 터서 공간을 만들고 그 부위에 눈밑 지방을 이렇게 옮겨주는 수술인 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일단 앞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술 전에는 눈밑이 불룩하잖아요. 눈밑이 불룩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몽고주름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눈 앞머리 이렇게 가리는 거죠. 가리면서 이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이런 걸 몽고주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몽고주름이 원래 있던 사람에서 눈밑이 불룩하면 이 몽고주름이 어떻게 될까요? 몽고주름이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이게 불룩해, 눈밑이. 그러면 당연히 불룩하게 팽창이 되니까 몽고주름이 잘 안 보이겠죠. 몽고주름이 원래 있는 사람에서도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불룩하니까.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서 그 불룩함이 날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불룩하게 피부를 팽창시켜서 끌려 들어가면서 생겨야 될 주름이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불룩하게 밀고 있으니까. 그랬다가 밑에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몽고주름이 쫙 보이겠죠. 그래서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눈 앞머리가 몽고주름이 원래 있는 분인데 눈밑 지방 때문에 잘 안 보였던 분에 있어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앞머리에 몽고주름이 잘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도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몽고주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주름이 한 앞에만 좀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딱 줄어들게 되면 몽고주름의 선이 이렇게 쭉 밑에까지 쭉 길어질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눌러보면 싹 길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리죠. 이거 재배치하면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재배치를 할 때 이거를 몽고주름이 길어지지 않게 할 수는 없느냐? 할 수 없죠. 눈밑 지방이 줄어들면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싫으면 몽고주름을 펴주는 앞트임이라는 수술이 있죠.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려요. 이게 싫으시면 나중에 앞트임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앞트임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몽고주름이 좀 더 심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눈밑이 평평해지는 거, 이거는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정상적으로 잘하게 되면 평평해지진 않아요. 애교살이 원래 있는데 눈밑 지방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눈밑 지방만 밑으로 잘 내리면 오히려 애교살이 이렇게 살면서 애교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매끈하게 평평한 느낌은 아니고. 그런데 아마도 재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그 밑으로 내릴 때 경막 강화를 한다고 할 때 밑에가 약간 당겨진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이제 재배치를 했는데 밑에 평평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평평해졌을까 이제 저도 추측을 하는 거죠. 평평해지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밑을 당겨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뭔가 내리는 과정에서 당기면 이렇게 되면 평평해지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밑 라인이 눈밑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눈밑 라인이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면서 눈꼬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거는 왜 그러냐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원래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이 눈물고랑 인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부터 보면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이제 안와 뼈 안에 눈밑 지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피부와 근육 중에 이 고랑 쪽에 있는 근육이 이 고랑에 단단하게 쫙 붙는 이런 끈 같은 게 쫙 있어요. 그걸 이제 눈물고랑 인대라 그래요. 그 근육이 뼈에 단단하게 붙는 그 구조를. 그래서 눈물고랑 인대가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고랑이에 보면 선처럼 끌려 들어가듯이 선이 쫙 보이는 거거든요. 얼굴 표정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선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죠. 요런 데도 이렇게 선이 있죠.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거는 다 인대라는 구조가 이렇게 뼈에 단단하게 붙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눈물고랑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붙죠.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달라붙는 인대를 풀어주고자 하는 수술이에요. 이게 풀려야지 앞으로 이게 쫙 풀리면서 고랑이 탁 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풀려면 수술할 때 이 뼈에 딱 붙어있는 구조를 이 속으로 결막을 통해 쭉 들어간 다음에 그 붙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다고요. 이 뼈에서부터 인대를 분리를 시켜요. 여기가 분리가 되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가만 놔두면 다시 붙어요. 이 구조는. 그러니까 근데 다시 붙으면 인대가 다시 생길 거 아니에요. 다시 붙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붙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위쪽에 있는 눈밑 지방을 사이에 끼워주는 거죠.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잖아요. 이게 원래 재배치라는 수술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띄었어요. 띄은 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 사이에 끼웠어요. 그러면 사이에 낀 채로 붙겠죠. 그죠? 뭐 다시 이게 떠있진 않죠. 속에서 빈 공간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고랑 인대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붙는데 사이에 지방이 낀 채로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붙는데 그 자리에 붙으면 모르죠. 이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3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붙을 때 사이에 뭐가 낀 채로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정면에서 볼 때는 여기서 이 눈매 자체가 떨어졌다 붙을 때 똑같을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붙을 때 사이에 낀 채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위쪽에 있는 눈매에 이 정도만 붙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바닥에 다 붙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만 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붙을 때 이 위쪽의 눈매의 모양과 이 정도까지 왔을 때 눈매의 이 모양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변하냐? 딱 붙으면 오히려 많이 이렇게 당겨진 느낌이 좀 들다가 이게 약간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떨어진 만큼 약간 위로 밀리게 돼요.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붙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붙으면 다시 이렇게 붙는데 이게 약간 떨어진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눈매 모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약간 이런 떨어진 채로 약간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래도 되기가 쉬워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에 뭐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좋게 원래대로 좀 하자 이러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떨어졌던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그 인대를 풀었던 그 인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찾아서 다시 이쪽으로 최대한 고정을 해요. 다시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가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약간 밑으로 하면서 자꾸 최대한 밑으로 이렇게 좀 당겨서 고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당겨서 고정을 하면 올라가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근데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잘 올라가요. 바깥쪽은. 왜냐하면 이쪽은 그래도 여기서 당겨서 고정하자 바깥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바깥쪽 지방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최대한 피하려고 이제 하는데, 눈물고랑이 보통 앞에서부터 가운데까지 보통 있어요. 아니면 앞에 3분의 1만 있거나 뭐 길어야 가운데까지 있어요. 그러면 재배치를 할 때 최대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최대한 작게만 하고 뒤에는 인대를 다 풀지 않는 거죠. 다 안 풀고 그럼 바깥에 불룩한 거는 그냥 제거를 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바깥쪽에 올라가는 거를 그나마 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고랑이 앞쪽에만 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랑이 정말 이렇게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까지. 그러니까 고랑이 뒤에까지 있다는 건 여기까지 인대가 다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선택을 해야 돼요.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걸 다 풀고 여기까지 내릴지, 아니면 올라가는 거를 최대한 피하려고 그냥 앞쪽만 하고 뒤에는 고랑이 좀 있는 채로 놔둘지. 근데 고랑이 있는 채로 놔두기는 쉽지 않죠. 고랑 자체가 일단은 싫어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고랑을 다 풀죠. 저도 이런 수술을 하면서 참 조금씩의 눈매의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전혀 안 생기게 하려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안 하면 돼요. 이 눈매의 변화가 나는 정말 조금 더 없고 싶다, 이렇게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의 눈을 탁 겹쳤을 때 라인이 똑같기를 원한다, 이러면 그냥 재배치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눈밑지방 제거만 하면 돼요. 눈밑지방 제거는 이 고랑 인대를 안 건드리는 수술이에요. 그냥 불룩한 지방만 없애고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매가 바뀔 리가 없죠. 근데 이 고랑 인대를 푸는 과정에서 눈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할 때는 하는 과정에서는 그나마 좀 적다고는 저도 이제 느껴요. 한쪽은 거의 똑같고 한쪽이 약간 차이가 있든지, 뭐 이제 이렇게 사진들을 계속 경과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근데 그것도 처음이 심해요. 초반이 수술하고 2, 3주, 3, 4주, 한 달 이런 때가 심한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간 내려가요. 점점 더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처음에 부었을 때 더 많이 올라가 보여요. 특히 처음에 수술하고 막 일주일째 막 부었을 때 막 이렇게 올라가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일수록 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요. 그래서 보통 6개월, 1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리시는 거죠. 수술한 병원에 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기다리라 그러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 안 해요. 너무 진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막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좋은 그런 모양으로 개선을 시켜드리고 싶어 하죠. 그냥 그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뭐 한 달째 막 이게 너무 심하다 막 이러진 마시고, 처음엔 더 심하겠죠. 부으면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처음에 2, 3일, 3, 4일째 부었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게, 너무 부었으니까 이게 붓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잘 없는데 한 1, 2주만 지나도 붓기가 웬만큼 빠졌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눈매가 바뀐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통 그때쯤 되면 이제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찾아보니까 막 여우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눈매가 변했다, 올라갔다 막 이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여우눈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수술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건 사실 별로 제가 못 느꼈는데, 경험을 못 했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 뭐 수술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 같아요. 이렇게 걱정이라는 부분이 내가 미리 알고 있던 거는 그렇게 사실 그런 일이 생겨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되거든요. 진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냥 진짜 뭐 이런 일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걸 전혀 모르다가 하고 나서 갑자기 생기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걱정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거는 수술 전에 이제 그런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듣는 거죠. 딱딱 필요한 것들, 뭐 정말 사실 근데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뭐 여기가 약간 이렇게 됐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소위 그 여우눈이라는 이런 거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재배치를 하면 이럴 수가 있다. 근데 아마 설명을 듣고 혹시 생겼을 분들은 아마 걱정이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일단 한번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래도 너무 심하다 만약에 그러면 이걸 이제 내려주는 수술도 있어요. 미트임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미트임도 똑같이 이제 결막 절개를 해요. 속으로 재배치하듯이. 그런 다음에 수술이 열고 그 다음에 박리를 해서 위쪽에 있는 조직을 밑에 쪽이랑 딱 묶어줘요. 그럼 이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는 미트임이라는 수술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신경 쓰이고 너무 정말 이거를 개선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그런 수술 방법도 있다. 뭐 개선을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깔끔하게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한계가 있네요. 이 수술이 가진.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차이라는 거는 정말 뭐 1mm 정도 차이를 말해요. 2, 3mm 차이 나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정말 그 이렇게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듯한 이런 느낌은 정말 미세하게나마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아시고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 여우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